우리는 임뮤터블한 인프라스트를 제공해줍니다. 뭐 이렇게 막 떠드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임뮤터블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막.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요즘 대세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련된 개념들을 바로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컨테이너를 얘기할 때 나오는 이뮤터블, 레이어란 속성은 왜 나오는 건지,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복구와 보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디지털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한 쿠버네티스 실전 활용서의 저자인 멘텍의 이지현 상무와 함께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하단에 영상의 목차가 표시되는 유튜브 챕터 기능이 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어디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냐면 뭔가를 감지해내고 뭔가를 배포하고 배포와 감지 여기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배포된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어떤 감지하는 누가 뭔가를 감지를 했었을 때 액션은 누가 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톰캣이랑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내가 배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배포는 누군가 자동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하면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포된 인프라와 배포된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가 만약에 장애가 나왔다. 그리고 감시를 하는 자동화 툴에서 또 감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조치는 누가 취합니까? 운영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왔죠. 네네.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죠? 사람 의존적이죠.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이 와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는 좋은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조치가 잘 될 것이고 주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될 거고. 예, 시니어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품질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자동화는 아닌 거죠. 예. 오케스트레이션은요, 이 자동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 자동화를 해주겠다는 거. 그게 더 애돈된 게. 그게 오케스트레이션. 예. 그래서 장애 났다? 그럼 내가 가서 살려줄게. 네. 보니까 부하가 막 걸리네? 그럼 얘를 또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자동으로 해줄게. 네. 그런 개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본다면 소프트웨어를 이미지를 만든 파일이 ISO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OS를 깐다. 윈도우즈 OS를 깐다고 하게 되면 CD를 가져오면 CD 안에 iOS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iOS 파일만 가지고 OS 운영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네. 실행을 시켜야지. 그렇죠. 걔를 패키지를 깔고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띄워야지만 내가 윈도우즈 OS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파일 형태로 보관한 거를 우리가 이미지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구동을 해서 메모리에 어떤 이 이미지를 띄워줘야지만 그 이미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동의 개념은 없는 거네. 구동을 시켜요. 이미지는. 예, 그 이미지를 구동을 시킨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런타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임뮤테이블의 뜻이 뭔가요? 뭐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불사. 변하지 않은. 네,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안 변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리드 온리예요. 그냥 리드 온리. 네, 리드 온리. 네, 스토리지로 따지면 웜 스토리지 아시죠? 웜 스토리지. 한번 라이트를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VM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물리 서버는 어떻습니까? OS 안에 들어가서 내가 파일을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컨테이너는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게 되면 리라이터블을 하는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거기서 파일도 저장하고 뭐 변경이 가능해요. 대신 내렸다 올리잖아요. 다시 원래의 EBG 형태로 돌아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안 썼던 그 기존의 IT 인프라에서 뭐 했던 분들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생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를 그래서 VM처럼 쓰시는 분, 기대하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제 2014년에 컨테이너 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도입을 했고, 저희가 쓰는 이 패키지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가보니까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디스크가 잘못됐나? 스토리지가 잘못됐나? 네.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특성으로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컨테이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고 저장된 데이터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다시 리셋이 되고 원래의 그 이뮤터블한 네. 원래의 그 무결한 그 이미지 형태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퍼시스 볼륨이라 그래서 연구 볼륨이라는 걸 만들어서 붙여줘야 돼요. 그 데이터는 외부에 저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임뮤터블이라는 특징 자체가 이제 완전 무결한 누구나 조작을 하더라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임뮤터블한 환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VM 같은 경우는 한번 조작을 해버리면 되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업본 가져서 리스토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백업본 가져서 리스토어를 하려니까 백업본도 조작이 되는 거죠. 랜섬웨어 공격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하이퍼바이저 벤더들이 뭐 하이퍼바이저는 랜섬웨어 뭐 이렇게 오염 안 돼 그런데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VM을 못 띄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M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조작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누군가 와서 조작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예, 원래의 그 임뮤터블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임뮤터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애드온해서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레이어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 그 레이어는 리돈입니다. 네. 누구나 불가침이. 거기다 한 레이어를 더 쌓는구나. 한 레이어를 더 만들어 쌓으면 돼요. 쌓고 걔를 이미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책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미지들이 엄청 많은 거군요. 다양한 그래서 이미지들이. 이제 이미지 만드는 대신에 얘는 뭐냐면 레이어를 쌓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ABC라는 레이어 위에 B라는 그러니까 D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쌓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ABC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ABC라는 레이어를 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파일이 얘가 1메가고 얘가 1.2메가다. 그러면 이 디스크에 남는 거는 총 2.2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남습니다. 원래 이미지의 위에 레이어만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된 증분에 대해서만 용량이 더 증가됩니다. 또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만 쓰면 굉장히 애자일한 운영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 컨테이너 장점은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원래 이미지로 되돌릴 수 있는 원래 그 변경이 안 된 그런 또 장점을 제공을 해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롤백하기도 굉장히 쉽죠. 실제적으로 내재화를 시행을 했던 회사들도 꽤 있고요. 네. 그래 뭐 성공한 회사도 있지만 물론 실패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재화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이제 내재화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이제 기관과 관리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좀 표현을 했었는데 친구분이 생일을 맞았어요. 네. 그럼 주로 이제 케이크를 많이 선물하시죠.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케이크를? 나만의 케이크. 뭐,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줄 수도 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젊었을 때 뭐 제가 애인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점수 따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사서 제공해 주는 게 더 싸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제 기프티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로 또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드는 정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평생 살아봐야 케이크를 뭐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잘못하면 뭐 웬만하면 다 태우거든요. 다 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다가 하는 게 맛도 좋고, 그리고 또 다른 기프티콘을 주게 되면 다른 걸 또 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케이크를 다 사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재화를 해서 유리한 조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런 툴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툴을 도입하는 게 많이 쌉니다. 왜냐? 쿠버네티스 자체가 릴리즈가 굉장히 잦아요. 4개월에 한 번씩 릴리즈, 3개월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되고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죠. 단종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종 주기가 보통 5년, 6년을 가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오픈소스도 한 2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 쿠버네티스는 단종 주기가 딱 9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궁극적인 것은 얘를 기반으로 파스를 구축하잖아요.
그 쿠버네티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쿠버네티스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 얹어야 됩니다. 에코 솔루션을 가져와서 한 20에서 한 40여 종류, 많게는 80여 종류의 이런 에코 솔루션들, 뭐 CI/CD, 로깅, 모니터링, 관리 포탈, 그다음에 통합 인증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 오픈 소스를 다 가져와서 다 레이어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죠. 중간에 또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죠. 그죠? 뭐 이제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데 1년 걸립니다, 사실. 1년 걸려서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내가 사용한 쿠버네티스가 단종이 나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업데이트를 하려니까, 앞에 있는 에코 솔루션들하고 호환성 문제가 또 쫑이 나는 거지. 네, 또 뭐 갑자기 어떤 오픈소스로 사라지고 또, 어떤 거는 보니까 로깅을, 일라스틱을 해놨더니만 얘가 또 라이센스 전체를 바꿔버렸네? 상용으로 또 이게 갑자기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일도 발생하고 뭐 이런 데 막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컴플라이언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네. 마스터가 그러니까 워크노드가 있잖아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네. 클러스터에 몇 개의 노드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스터 노드입니다. 마스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화 도입하면 가상화를 전체 관리하는 도구가 들어왔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의 워크로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도구가 바로 이제 마스터 노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워크노드는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파드라고 만들어진 파드라고 불리는 컨테이너의 집합체거든요. 파드가. 네네.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파드로 컨테이너 집합체를 싸서 그렇게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 구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요 파드가 올라가서 구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워크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워크노드는 멀티로 여러 개를 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워크노드 안에는 여러 개의 파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 개의 파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파드가 동일한 업무를 제공해 주는데 동일한 워크노드를 제공해 주는데 파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드가 들고 있는데 얘를 다섯 개를 스케일 아웃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다섯 개는 하나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집합체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동일한 이 파드 다섯 개는 또 로드 발렌스에서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묶어주는 개념을 서비스라 그럽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는요?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워크노드는 물리 서버일 수도 있고, 가상 서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워크노드가 예를 들어 세 개가 존재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워크노드 세 개가 존재하는데 이 워크노드를 사용자별로 할당을 해주는데, 어떤 사용자는 두 개의 워크노드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용자는 세 개의 워크노드가 다 필요하고, 그리고 워크노드에 코어도 있고 메모리도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도 있는데 얘를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쪼개서 사용자들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부서별이라든지 뭐 어떤 그렇죠. 할당을 해주는 논리적인 어떤 네네. 집합체 그걸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는 정의가 뭐가 되냐면 어떤 노드를 당신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노드에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중에 CPU나 메모리는 요 정도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 보면 수많은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미지들 중에 당신은 요 해당되는 이미지만 쓰세요라고 권한 설정을 다 해주셔야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할당할 때 그런 권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뭔가 사용자들 관리할 때 네임스페이스로 많이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네임스페이스별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테넌시 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쿠버네티스 자체가요. 일단 설계 자체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나는 언제나 사고 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서버 만들면 우리 서버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죽을 리 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세계는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 서버와 개념이 다르게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나는 죽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야. 구름처럼. 네, 구름처럼 나는 사라져. 비로 다 내려왔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반 전제하에서 이 운영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원래부터 약해.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컨테이너가 연속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는 그때 대신 내가 제공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얘네는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중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일단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적으로 본다면 마스터는 무조건 3중화, 5중화를 구성을 하고요. 워크노드도 다중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파드가 장악했을 때 쿠버네티스 자체로 셀프 리딩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드를 무조건 자동으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드를 하나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개 띄워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로드 밸런싱하는 체계 이렇게 가져가게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고가형 방향으로 다 운영하는 제공 네네. 그런 내용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공공 사례 중에 하이브리드의 모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운영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사이트는 뭘 구축을 했냐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 또 머신러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분석 작업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쓸 만한 예산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냈냐. 그리고 이 분석 작업이 자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2달에 한 번 돌아갑니다. 2달에 한 번 돌아가는 워크로드 때문에 한 뭐 200화 이상의 어떤 인프라를 내가 미리 구비를 하고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운영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또 궁극적으로 또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과 같은 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이 운영 사이트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AI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개발 환경,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최소한의 환경만 구축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 구축하고 헤비한 워크로드가 되는 분석 작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VPN망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론 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버네티스 상에서는 이제 크론 잡이라는 걸 지칭을 한 것들은 스케줄러를 걸 수가 있어요. 언제 어때 되면 너는 구동을 해라. 그리고 구동할 때 100개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구동을 해라. 그리고 구동 끝나면 넌 내려가라.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론 잡을 설정을 해서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 컨테이너가 쫙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분석 작업이 돌아가요. 돌아가면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자원 회수를 해오죠. 그러면 여기 고객은 완전 자동화가 된. 2달에 6시간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 뭐 그 기간뿐만 아니라 뭐 많은 기업들이 민간에서 데이터 분석 뭔가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방식 쓰면 되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네네. 그럴 때 뭐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얘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컨테이너도 호스트 OS 기반 위에 돌아갑니다.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었을 때, 이 호스트 OS에 대한 커널 보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 파드 쪽에 또 포트가 오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 포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차단을 할 거냐. 이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포트 차단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플랫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는 궁극적 목적, 팟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이게 많이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팟의 궁극적 목적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보면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다 자동화하는데 여기에 보안 테스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훨씬 더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하기 전에 코드에 대한 보안성 한번 돌리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나서 이 컨테이너 배포하기 전에 보안성 검사를 돌려서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컨테이너는 아예 배포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보안성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마다 다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툴셋, 툴셋들이 상용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런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 들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죠?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액션을 취했을 때 누가 잘못된 액션을 취했고 누가 들어와서 어떠한 이상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감사 로그를 다 기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로그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성 뭐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가 있기까지의 30년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쉽게 설명해 주신 이지연 저자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한 쿠버네티스 실전 활용서 도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연 저자에게 강의 요청이나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